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52주 신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종목별로도 업종별로도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있는지 함께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는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말씀했던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장세는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장세. 지수로 봤을 땐 그렇죠. 하지만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당 펀드 또는 현재 자기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재 접근하는 초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장세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신고가, 지수 상황이 상당히 좋죠. 그런 상태에 신고가 랠리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신저가, 이 좋은 장세라고 할 수 있는, 지수로 봤을 땐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저가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리고 그 신고가, 신저가, 물론 52주 기준입니다. 이런 신고가, 신저가 종목들이 하필이면 지수가 좋을 때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건데요. 일단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의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죠. 네이버나 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 두산중공업, 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KB금융도 현재 50일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개별 종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나 또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 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된다는 건데요. 신저가 종목들도 꽤나 유명한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오리온이나 또는 한샘도 마찬가지고 영업무역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이, 또 하나투어 같은,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거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최근 들어 8월 들어서 특히 신저가 종목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나오다가 상당히 많은 양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8월 22일 날에는 무려 44개나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44개나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른바 무더기로 같이 신고가를 치거나, 또 반대로 사실은 이렇게 동반성을 갖고 있는 흐름은 신저가 흐름에서 더 자주 발생이 됩니다. 무더기로 신저가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먼저 신고가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IT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 연중 52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형주로 자리 잡고 있고, 따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현재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OLED, 또 V랜드와 관련된 장비 내지 소재 업체들이 하나둘씩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약간 투기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FPCB, 연성 회로기판 업체들까지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K맥, 삼본 정밀전자, 또 빗셈전자, 또 앞에서도 언급됐던 칩셈 미디어 같은 이런 섹터에 사실은 인기 급등 시세 종목들이죠. 현재 그런 종목들조차도 IT에서 나옵니다. IT에서 배출되고 있는 모습이 그 전에는 없었던 모습인데 최근 들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IT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 종목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된 섹터들,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선주 쪽에서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개별 종목도 있어요. 한라, IMX 같은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하나 둘씩 참여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화학주들도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으면 대형주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소형주, 물론 대형주 중에서도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잊혀졌던 카프르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KPN테크, 이건 약간 투기적인 시세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화학 관련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또 현재 한화테크인도 사실상 기계업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테크인이 그에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완성차, 대형차 업체들은 대형주들은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만도가 빛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한두 종목씩 나오고 있죠. 대성 파인텍 같은 종목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 섹터, 제약 바이오주 섹터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으로 본다면 휴젤, 비웍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는 100여 개의 종목들이 그 섹터에 포진되어 있는 그 중에 딱 2개 정도만 극히 제한된 종목, 그것도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그런 종목에 국한해서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에서 그 전 분위기, 작년과 전혀 다른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가만히 보면 건설주 중에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는 신고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 중에 일부가 나오고 있죠. 서희건설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본다면 태양광은 아직은 아닌데요. 현재 지금 풍력과 관련돼서 전국 SNC가 은근히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교육 관련주 중 최근 들어서는 비상교육 같은 종목이 말 그대로 비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점을 본다면 신고가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어떤 특징을 갖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신저가들의 종목들이 있어서 특징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좀 골치 아프죠. 시장은 좋은데, 하지만 지금 신고가 종목들은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내지 일부 종목 3분의 1 토막으로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 종목 보게 되면 대개는 2015년도 당시 인기를 얻었던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의식주 관련, 가령 영업무역, 한세실업, 또 오뚜기, 빙그레, 농심, 한샘, 산직식품 이런 종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자재주가에 다 들어가, 벽산도 들어가죠. NX 같은 종목도 들어가고 말이죠. 다 이들 종목이 52주 신저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부분 이들 종목은 당시 인기를 얻었었고 또 그만큼 밸류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들이죠. PBR이 5배가 다 넘어갔습니다. PER도 아닌 PBR입니다. PBR이 심지어는 산성 LN에서 지금은 이제 리도스 코스메틱이죠.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죠. PBR이 30배씩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그들 종목이 밸류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 그들이 올라갔던 종목, 특히 식음료주 관련주들은 이런 명분이 좀 있었습니다. 소비 구조의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전체 트렌드가 크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1인 가구가 특세를 하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특히 먹는 쪽의 소비가 크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 당시에 보면은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이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당시에 거의 폭발적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각종 TV 매체 등을 통해서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고, 또 현재 그 라면 열풍도 좀 있어.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들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동인으로 크게 작용된 바에 있어서 그들의 밸류를 한껏 높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코 중국 내방객들입니다.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고 그런 사태가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는 상태. 그와 관련된 기대가 크게 강화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점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면세점 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약 바이오나 화장품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크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저가 상태는 아니다는 점에서 약간 차별이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바이오주,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이 현재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그 섹터들 중에서 가장 실적 베이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외 없이 그들 종목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종목 간 차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반해서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당시에 해당되는 섹터 중에 여전히 굳건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는 편의점주 정도 밖에는 없다 하는 것.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같이 동반해서 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만큼 2015년도 당시의 시세가 일종의 어떤 그러한 유행을 타면서 올라간 쏠림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시세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은 그 반대죠. 무더기로 그 상태에서 매기가 빠져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락 시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같은 시점에서 비슷하게 빠졌다는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이제 빠졌던, 이다으로 빠졌다는 것인데요. 2015년 당시 7월 20일경입니다. 당시 미국의 FOMC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금년 1월달, 2월달에 또 한 번 경랑을 치르죠. 그 당시에 중국 및 그리고 일본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이 그때 같이 동참하면서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또다시 금리라고 하는 변수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변동 요인에서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섹터의 전반적인 내림세가 주변으로까지 약간 확산되는 듯한 기미까지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바이오 섹터, 화장품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했습니다만은 바이오주 중에서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던 인바디 같은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메디포스트, 히메딕스, 또 현재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 한두 개씩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약주 중에서도 현재 대웅제약이나 동아 ST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더 폭넓게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CJ, CGV, SM, YG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그러한 굴레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이거 더 확장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죠. 컴투스, 게임빌, 위메이드, 기타 지금 현재 쿠쿠 같은 종목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또 현재 JST나 이런 종목들도 또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조금씩 밀면서 주변으로까지 이제 확산되는 듯한 느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 배경을 보게 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부진이나 또는 사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약주 쪽에서는 임상 실험, 동아 ST에서 신약 중에 하나가 현재 임상 중 실패했다는 소식이 딱지가 작용된 바 있었죠. 이런 것이 작용됩니다만은 내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당시 이상 급등에 따른 전반적인 후유증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부각되는 그런 가운데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매우 특별한 쏠림 현상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액티브 펀드마저도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작년에 그들 종목들이 크게 뜬 배경에는 액티브 펀드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액티브 펀드를 현재 펀드 매니징을 했던 것이 이른바 소장파 펀드 매니저, 용감한 과장급 펀드 매니저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 액티브 펀드가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펀드를 운영했던
소장파 펀드 매니저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기본적인 매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 종목들은 상당히 PBR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PBR이 8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주 강한 실적 성장세를 보인다면 현재 PBR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가 싸지는 않다. 종목 자체는 좋지만 시세 자체는 부담되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밸류가 상당히 낮아져서 그 부담은 덜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면세점과 관련돼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죠.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 면세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또 제도적인 규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이 4배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PBR은 상당히 부담되는 PBR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빠졌다는 그 이유로 해서 이들 종목에 각광받는 그런 수순은 지금 현재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간해서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대형주 장세냐 또는 중소형주 장세냐에 따라서 또는 펀드 상황이 좀 바뀌어서 다시 중소형주 펀드들이 힘을 낼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내국인들, 소펀드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또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종목들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고밸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매우 훌륭한 그런 실적을 내기만 한다면 그들 종목의 주가는 별도로 움직일 수는 다분히 있다고 할 수는